오늘 주민문학 주제는 좀 무거운 주제일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주민문학을 준비를 할 때 어떤 거는 내용을 먼저 만든 다음에 제목을 갖고 고민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제목을 만들고 내용을 고민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주제가 제목을 미리 정하고 내용을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사실 제목은 내용도 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왜 철학, 내 인생에서 의미가 있는가라는 이 제목을 만들었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뉴스킨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철학이 있는 거와 그냥 철학 없이 경제 활동으로만 생각하는 뉴스킨을 생각하는 거와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 느끼면서, 물론 이 느낌은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도 있지만, 나랑 같이 뉴스킨 사업을 하는 나의 동료들, 뭐 형제 라인이나 나의 파트너나 업라인을 보고 느낀 감정이 사실은 더 퍼센티지로 따지면 더 큽니다. 그래서 철학이 있는 사업자와 철학이 없이 그냥 돈만 버는 경제활동이다라고 생각하고 덤빈 사업자하고의 그 결과치가 너무나 큰 차이를 가져오는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냥 제목부터 훅 정한 거예요. 근데 제목을 정하고 내용을 만들려고 하니까 진짜 철학적으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제가 생각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이 될런지는 제가 자신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어려운 문제거든요, 사실은. 간단한 문제도 아니고, 어, 뭐 쉬운 문제도 아니고, 또 각자 생각이 틀리고, 각자의 또 인생 철학이 틀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의 뉴스킨을 대하는 자세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를 하는 의미에서 이 시간을 좀 만들었습니다. 근데 철학하면 우리가 뭐 그냥 교과서적으로 데카르트가 생각이 나죠. 데카르트가 철학에서 이제 가장 그 존경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데카르트 이전의 철학은 그냥 종교 철학이었어요. 그 종교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데카르트가 막 활동할 때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갈릴레오라는 과학자입니다. 뭐 데카르트는 이제 수학자로 출발을 했지만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과학이나 수학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왜냐하면 수학의 논리, 과학의 과학을 증명을 해내야 되잖아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증명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학도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왜 태어났는지를 증명을 하려는 학문이다 보니까 과학자로부터 이제 철학이 탄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데카르트 역시 이제 수학을 전공한 과학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 갈릴레오가 나타나기 이전에 그 세상 사람들은 지구가 중심에 있고, 태양도 지구 중심으로 돌고, 달도 지구 중심으로 돌고, 모든 별이 지구 중심으로 돈다. 지구가 중심이다. 지구에 사는 우리 인간은 신의 아들이다. 신이 만들어낸 피조물이다. 이게 이제 데카르트가 나타나기 이전에 음, 인간 세계를 지배했던 철학입니다. 근데 이제 데카르트가 나타나면서 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갈릴레오가 지동설 때문에 종교 재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구 중심으로 모든 게 흘러가는데, 신 중심으로 모든 게 흘러가는데 엉뚱한 주장을 한 거거든요. 지금은 뭐 어, 다 과학적으로 우리들이 다 교육받고 있는 내용이지만, 근데 갈릴레오 종교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사회적으로 이제 뭐 옥에 갇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사형당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이렇게 지동설로 매장이 되는 것을 보고, 사실은 이 데카르트가 수학자잖아요. 지동설의 근거가 되는 책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갈릴레오가 이렇게 종교 재판을 받는 것을 보고 슬며시 그 책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출판이 안 됐어요. 그 본인도 지동설을 굳게 믿는 과학자인데도 갈릴레오처럼 재판받아서 매장당할까 봐, 사회적으로. 그래서 자기는 지동설을 안 믿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철학자로서는 굉장히 그 비겁한 행위를 한 것을 이제 그 면모로 볼 수 있는데 이 데카르트는 이제 선천적으로 좀 약골이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워낙 몸이 약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늦게 그러니까 결석이나 뭐 이렇게 늦게 오는 것까지 허용할 정도로 쟤는 워낙 약골이니까 그냥 봐주자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약골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몸이 약하다 보니까 침대에 누워 있는 시간이 많았었고 침대에 누워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생각하는 시간이 많은 거죠. 여러 가지 잡생각이라든지. 근데 하여간 20살 때 군대 입대를 해요. 그래서 장교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약골이 어떻게 장교 생활을 했는지는 아마 그 당시에도 금수저 운서도 따져가지고 이런 게 있어서 금수저였기 때문에 아마 장교 생활을 하지 않았나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추론을 합니다. 근데 이 장교 시절도 뭐 선천적인 약골이니까 뭐 학교에서 이렇게 늦게 와도 된다, 결석해도 된다라는 배려를 받으면서 자랐으니까 뭐 군대에서도 뭐 그런 배려를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누워 있는 시간이 많았겠었죠. 근데 이 갈릴레오가 이 군 시절에 신으로부터 철학 체계를 정립하다라는 어, 사명을 받았대요. 본인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뭐 하여간 신으로부터 철학 체계를 여태까지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철학 체계를 정립하라는 사명을 받아서 나는 철학을 한다 이렇게 토로를 해요. 근데 이건 그 철학을 하면서도 본인이 갖고 있던 이분의 이제 그 인간 내면을 막 갈릴레오가 종교 재판을 받는 것을 보고 본인은 갈릴레오하고 뜻이 다른 것처럼 이렇게 비겁하게 포장을 했듯이 사람하고 어울리는 걸 굉장히 싫어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피해서 20년 동안 12번을 이사했대요. 아는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니까. 어, 그래서 12번을 이사해서 사람을 회피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걸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런 생활을 한 사람을 현대 철학의 효시로 모든 인류가 여겨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만, 근데 어찌됐든 이 데카르트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철학 세계는 그냥 종교 철학. 신을 두고 그 신을 추종하는 사고방식이 철학이었다고 하면 이 데카르트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의 철학은 인간 중심의 철학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유명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이 철학적인 용어에 대한 것이 이제 모든 것을 부정을 해야 되잖아요. 철학자들은. 부정이라기보다 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증명을 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증명을 해내다 보니까 증명이 안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증명하는데 굉장히 복잡한 과정. 그다음에 나는 이렇게 증명했는데 또 다른 철학자는 또 다른 이론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뭐가 정확한 거냐, 뭐가 진실이냐, 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갑론을박을 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정의란 거예요. 뭐가 옳다 그르다 그걸 떠나서 내가 저게 옳은지 그른지를 막 생각하는 그 자체가 나를 존재하는 의미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유명한 철학적인 명제, 현대 철학의 효시를 이룬 명제를 나눴는데, 근데 어찌됐든 저는 이 생각, 그래서 존재,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의미를 갖고 오늘 한번 나의 철학은 무엇인지 내가 행하는 리스크는 무엇인지를 한번 철학적으로 좀 논의를 좀 해볼까 합니다. 철학은 뭐 사랑한다라는 뜻과 지혜라는 뜻의 합성어라고 그래요. 필로라는 사랑한다라는 의미와 소피아라는 지혜라는 의미가 합성이 돼서 이제 필로소피가 됐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별하는 학문이라고 하고, 세계와 세상과 인간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을 이성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이다. 뭐 이런 명제를 또 사전에서 갖고 있기도 하고. 근데 철학에는 이제 그 두 가지 본류가 있다 그래. 순수 철학이 있고 응용 철학이 있고. 순수 철학은 뭐 말 그대로 이제 형이상학적인 거죠. 존재에 대한 의미, 미학에 대한 의미, 윤리에 대한 이게 보이지 않는 사회를 이루고 인간이 가져야 되는 어떤 정신 세계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응용 철학은 이제 말 그대로 인간 생활에서 굉장히 필요한 것들을 논제로 하는 정신 세계죠. 뭐 수리 철학이라든지 종교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그래서 한국의 철학사도 보면 그 조선 시대까지는 유교에 대한 순수 철학 시대였는데 조선 말기에 이제 응용 철학자들이 많이 나오죠. 뭐그 거중기를 발명한다든지 철학을 갖고 있는 그 사상가들이 이게 이제 전 인류사에서 공통적인 것 같아요. 순수 철학과 응용 철학. 그다음에 지금 현대 철학은 이제 응용 철학에 많이 이제 접목이 돼 있고. 근데 철학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철학은 감정이 아니고 이성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게 이제 철학을 정의하는 거고. 그다음에 철학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정답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답은 여러 가지일 수도 있다라는 거. 내가 여기까지가 철학에 대한 일반적인 뭐 10분, 20분 만에 철학을 우리가 논지하기에는 좀 너무나 벅찬 과제지만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이 여러 가지의 철학적인 개념을 그냥 한 문장으로 딱 한다면 우리가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현상에서 후회 없는 선택, 후회 없는 결정을 하기 위한 행동하는 학문이다라고 저는 규정을 좀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사전적으로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우리가 철학을 배우고 철학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철학적인 여러 가지 관련 서적이 나오고 철학적인 그런 그 교육을 받고 하는 이유가 후회 없는 선택, 후회 없는 결정. 그래서 종국적으로 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뭐 삶의 질이라는 단어까지 안 써도 나 한평생 참 제대로 잘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기까지 하기 위한 선택과 결정 여러 가지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살면서 그래서 그 선택과 결정된 것을 행동하게끔 용기를 주는 학문이다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과연 뉴스킨이 내 인생에서 무슨 의미인가? 나에게 뉴스킨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규정하는 것이 아마 우리들이 모두 맞닥뜨리고 있는 철학적인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뉴스킨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내가 뉴스킨 하고 있는데 뉴스킨 하고 있는 나는 또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뉴스킨 나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 이것을 철학적으로 정리를 하지 않고는 아마 강력한 파워, 어, 이 뉴스킨을 계속 해내겠다라는 나의 어떤 의지, 이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제가 눈으로 형제 라인이나 나의 업라인이나 나의 파트너들과 뉴스킨하는 자세를 보고 그 결과를 보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제목부터 정하고 내용을 나중에 생각한 인문학 오늘 주제입니다. 그렇죠? 그럼 나에게 뉴스킨은 과연 뭐냐? 이게 뭐 각자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한번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연 뉴스킨을 내가 하는 이유가 물론 돈 버는 일이죠. 비즈니스죠. 그렇죠? 우리는 비즈니스 때문에 만난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늘 우리가 하는 행위는 사실은 비즈니스예요. 근데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뉴스킹 한다라고 하면 너무나 형이하학적이고 너무나 차원이 낮은 그러기에는 너무나 좀 뭔가 미진한 그런 부분이 아마 있습니다. 요걸 채워야 이 미진한 부분을 채워야 내가 하는 뉴스킨이 가치가 있고 뉴스킨을 하다가 뭐 뉴스킨의 의지력이 약해져서 뉴스킨을 포기하거나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뭔가가 철학적인 뭔가가 우리는 규명이 돼야 전제가 돼야 아마 나와 뉴스킨의 관계가
보다 명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물론 뉴스킨을 돈으로 만났습니다. 저는 제품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뉴스킨 사하고 나서 저는 제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품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누군가 나한테 전해줘서 만난 것도 아니고 내가 광고를 보고 만났거든요. 광고를 보고 아 이거 돈 되는 사업일 수도 있다라는 호기심에 제가 노크를 했고 아 이거 돈이 되겠네 해서 저는 이제 덤벼들었거든요. 근데 종국에 제가 이 돈을 벌기 위한 경제 수단으로 뉴스킨을 택한 것은 제가 자세하게 저를 규명을 해보니까 저는 자유였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15년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은 자유가 없잖아요. 자유가 없는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갈급했었던 게 저는 자유였었던 것 같아요. 물론 돈도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제가 뭐 대기업의 부장이면서 괜찮은 월급을 사회적으로 괜찮은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다라고 인식을 받는데도 개인적으로는 돈도 항상 부족했어요. 돈도 부족했고 더더욱 부족했던 것은 자유로운 시간 이게 이제 가장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가 돈으로 뉴스킨을 택한 그 저면에는 자유를 향한 그 염원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저의 뉴스킨 비즈니스는 물론 돈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한꺼풀 바뀌면 자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저하고 공감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뉴스킨을 여러분들은 제품으로 접한 분도 계시고 저처럼 돈으로 접한 분도 계시지만 뉴스킨을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된 저변에 깔린 가장 궁극적인 개념은 자유가 아닐까 하는 것이 아마 우리의 공통적인 동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다행히 뉴스킨은 꽤 괜찮은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그죠? 왜 뉴스킨이라는 기업에서 왜 뉴스킨 기업 활동을 하는지에 철학적인 목표를 갖고 있거든요. 그 사명이라고 하는데 좀 읽으면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혁신적인 제품, 훌륭한 사업 기회, 그리고 풍요로운 문화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선의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뉴스킨을 돈으로 만났지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해명하기에는 조금 미진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자유라는 저 같은 경우 자유의 갈구가 채워줬다고 하는데 이 뉴스킨 사명이 그 부분을 채워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매일 뭐 미팅 때마다 외치기도 하지만 이걸 그냥 외치는 그 형식적인 그러니까 순수 철학으로서 이걸 볼 게 아니고 응용 철학으로 본다면 아마 이게 우리가 뉴스킨하는 가장 극명한 철학 정신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뭐 오늘 뭐 철학 과연 나에게 필요한가라는 굉장히 그 호기심 강한 제목을 붙여놓고 결국 뉴스킨 사명이야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까 봐 조금 우려스럽습니다만 근데 내 인생에서 만난 뉴스킨을 내가 어떻게 철학적으로 규명하느냐가 내가 뉴스킨으로 성공하느냐 물론 뉴스킨을 계속 하는 여러분들은 적지 않은 돈을 버실 겁니다. 근데 돈만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이 뉴스킨은 너무나 순수 철학으로만 보는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응용 철학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나의 자유를 완성하는 철학적인 비즈니스 자세. 그죠? 누군가 만났을 때 물론 제품으로 그를 설득하고 돈으로 그를 설득을 하지만 종국에는 자유를 완성하는 철학적인 비즈니스를 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마이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마이 스토리라면 돈 하진 않잖아요. 그죠? 나는 왜 뉴스킨을 하는지 그래서 이 고수입이 되는 뉴스킨을 택해야만 됐었던 이유를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철학적인 비즈니스 자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후회 없는 선택을 했고 후회 없는 결정을 했다라고 뉴스킨을 규정하고 나서 비즈니스 시작하면 보다 강력한 파워가 보다 강력한 전달. 그래서 중국에는 뉴스킨이 갖고 있는 사명, 어,
다른 사람 삶의 질을 개선시켜서 선의의 힘이 되는 일원이 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철학 정신입니다. 그 유튜버 중에 굉장히 유명한 김 작가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어제 이제 보다 보니까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더라고요. 자기 유튜버에. 캐치프레이즈가 뭐였었냐면 지금 살거나 지금부터 살거나 하더라고요. 어. 근데 굉장히 그 철학 이 김 작가의 캐치프레이즈인데 이게 김 작가라는 그 청년의 철학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살거나는 무슨 의미냐면 그냥 철학 없이 여태까지 살아왔듯이 지금 그냥 여태까지 살아왔듯이 그냥 그렇게 살거나 아니면 지금부터 새롭게 철학적으로 살거나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온 지금 과거처럼 그냥 지금도 아무 생각 없이 살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진짜 살든지 이것을 본인이 늘 철학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매일 새롭게 새로운 유튜버 방송으로 거듭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뉴스킨에서 올해 2024년도에 초에 그 행사를 하면서 올인을 외쳤어요. 올인. 그죠? 이 올인이 저는 뉴스킨을 내가 하고 있는 뉴스킨의 철학을 좀 도와주는 단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살거나 지금부터 살거나의 같은 맥락이라고 그러는데 여태까지 한 뉴스킨을 우리가 돈 버는 비즈니스로만 생각했다면 물론 돈 버는 비즈니스입니다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지금부터라는 요 단어처럼 지금부터는 올인 철학은 행동학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후회 없는 선택, 후회 없는 결정을 하게 하는 행동학문이라고 했듯이 여태까지 해온 뉴스킨과 뭔가 다른 몰입의 시간, 지금부터 이게 뉴스킨과 나를 규명하는 강력한 철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뉴스킨으로 내 인생을 확 바꿨듯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주는 행동 철학이 뉴스킨이다라고 다시 개념 정립을 한다면 아마 우리에게 올인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 주제를 삼아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